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전부 다 한 명도 빠짐없이 코인 투자를 하면서 돈을 벌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코인이나 주식으로 계속 손실만 봤다면 투자를 멈추는 건 그리 어렵지 않을 겁니다. 진짜로 미치는 건 코인 투자로 큰 돈을 벌었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로또 1등에 당첨됐다가 다음날 전산오류로 죄송하다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상상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시장에서 투자할 때 내 자산에 대한 기준을 현재 가치에 평가하고 있는지 혹은 미래 가치에 평가하고 투자를 하는 건지 꼭 고민해봐야 됩니다. 오늘 영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제가 방금 전에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막상 알트코인 불장이 찾아오니 맺고 끊는 게 참 어렵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언제쯤 우리가 조심해야 될지에 대해서 다뤄드릴 거고, 금방이라도 승인될 것 같이 보이던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좀처럼 승인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처럼 ETF 승인을 미루는 것 역시도 모두 다 SEC의 계획된 행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ETF에 대한 저의 생각을 다뤄볼 예정입니다. 오늘도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람 설정을 통해서 비트행에서 영상을 가장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바로 전 영상에서 다뤄드렸었는데, 자발트의 상승은 상승장 직전과 상승장 마지막에 나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용 못 보신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영상으로 통합해서 한 번만 더 다뤄드리겠습니다. 내용 보신 분들도 지금 나오는 내용은 한 번 더 보시고 되새기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비트코인, 알트코인 하락이 나온다면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자발트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내용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21년도 7월 21일부터 비트코인은 총 134% 상승분이 나와주었었고, 고점에서 약 2달 동안의 횡보 뒤에 마이너스 52% 하락이 나왔었습니다. 첫 번째 상승에서 비트코인이 플러스 77% 상승, 이때는 에이다가 플러스 200% 상승을 했었고, 두 번째 상승 구간 11월 달에 비트코인은 플러스 75% 상승하고 디센트럴랜드가 당시에 729% 상승했습니다. 마지막 두 달간의 횡보하는 구간에서 앵커가 플러스 213% 상승분이 나왔었습니다. 21년도 7월부터 올라온 상승에서 알트코인은 에이다가 현재가 기준 시가총액 16조, 디센트럴랜드 1조, 앵커가 시총 3천억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상승 사이클을 보여주었었습니다. 지금 장이랑 과거랑 똑같은 사이클을 가져갈 거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이 마지막에 어떻게 끝났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럼 이후에 하락이 나온 다음에 22년도 1월 달에 단기 바닥을 찍고 올라온 구간에서 22년도 1월 4일부터 비트코인은 플러스 46% 상승했고, 22년도 3월 29일 고점부터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61% 하락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상승을 주도했던 코인은 웨이브 675% 상승했었고, 당시의 하락 직전에는 썬더코어가 플러스 224% 상승했었습니다. 웨이브가 현재가 기준으로는 시가총액이 3천억인데 당시 웨이브 가격이 78,000원까지 갔었기 때문에 당시 시총은 7조가 넘어섰습니다. 여기서도 주목해야 되는 건 상승 마지막에는 자발트의 상승과 마지막에 윗꼬리를 달아준 움직임 마이너스 33%의 하락. 자발트가 상승 마지막에 나왔던 건 최근 장에서도 유효합니다. 15.47K부터 올랐던 상승은 최대한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가스코인이 플러스 149% 상승, 그리고 고점에서 마이너스 33% 하락. 스팀코인이 플러스 98% 상승, 마이너스 27% 하락. 썬더코어가 154% 상승, 마이너스 43% 하락. 이 하락이 윗골이었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의 장, 15.47K부터 올랐던 지금의 장만 비교를 해봤을 때 자발트가 상승이 나오고 그 윗꼬리가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40%를 달고 내려온다라는 게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2023년도 2월달에 나왔던 지금의 이 자리를 기억하시고 다음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23년도 1월달부터 2월달의 차트랑 저는 현재 차트를 유사한 모양의 관점으로 차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새로운 상승이 시작했던 구간, 그리고 두 번째로는 RSI를 과매수권에 올려놓으면서 그 힘을 버티는 구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제가 보고 있는 비트코인 단기 관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은, 저는 앞으로는 단기 조정에는 조심해야 되는 구간은 분명 나와줄 거다라고 차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트코인에 대해서는 알트코인을 미리 진입에 들어가신 분들이 계신다면 매도할 자리는 아니라고 차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만 신규 진입에 있어서는 지금은 하루 이틀 비트가 고점을 좀 더 높이는 상승이 나오더라도, 알트코인들이 하루 이틀 더 오르더라도 적어도 남은 이번 주랑 다음 주까지는 한 템포 쉬면서 기다려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하락이라고 이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우선 저는 하락을 보는 트레이더는 아닙니다. 23년도 1월달이랑 2월달의 차트랑 지금 구간을 비교해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지금 구간에서 눌림이 나오더라도 저는 추가적인 반등이 한 번 더 고점을 넘기는 상승은 나올 거다라고 차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과거 영상에서의 저의 말을 잠깐 빌리면 10월
10월 24일 비트코인이 일봉상 RSI를 과매수권으로 크게 올리는 고점이 나왔을 때 저는 오히려 이때 지금부터 대부분 숏을 보려고 할 텐데 저는 숏 매수는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림을 하나 드렸었는데 과거 2020년도 10월달이랑 2021년도 1월달에도 동일하게 일본 캔들에서 과매수권에 올려놓았을 때 비트는 추가로 플러스 65% 상승분이 나왔었고 자 이때는 플러스 114% 상승분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림이 나오기 전까지는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상승분을 보여줬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그림이 2023년도 1월달이랑 2월달의 차트에서도 보이고 있고 현재 차트에서도 그 차트의 모습을 만들어가기 직전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단기 조정을 기다린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무조건 지금 자리에서 하락을 보는 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진입을 위한 기다림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유튜브 멤버십에서도 11월 6일 블럭코인은 최대 플러스 40%까지 매도를 나갔고 11월 8일에 공유드렸던 1인치 네트워크도 어제였죠. 1차 매도 나가고 남은 물량 그리고 비트코인 소액 이더리움 아직 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신규 진입에서 초점을 맞추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멤버십은 3만원, 36,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루 계산하면 1,000원밖에 안 되는 금액입니다. 1,000원만 투자해도 지금보다 더 다양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그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선 제가 신규 진입에 있어서 보수적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 첫 번째는 오늘 지금이죠. 지금 비트코인이 올라오는 이 상승에서 RSI가 따라붙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RSI는 쉽게 말해서 매수세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비트코인은 높은 가격에서 팔겠다라고 가격을 올리고 있는데 그 가격만큼 매수세가 붙어주지 않는다면 그 가격을 유지하기는 어렵겠죠. 그럼 지금의 차트에서 현재 차트가 아니라 과거 20년도랑 21년도의 차트랑 비교했을 때 만약에 RSI 지수가 내려오면서 지금의 75 라인권에서 계속해서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문이 나와주거나 혹은 고점을 높이는 반면 매수세가 계속해서 붙어주면서 그 상승을 이끌어 가거나 둘 중에 하나를 기대해 봐야 될 텐데 저는 현재 구간에서는 20년도랑 21년도 차트보다는 당장의 직전 구간에서 나왔던 23년도의 차트를 보는 게 확률적으로는 높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2023년도 1월달이랑 2월달의 차트랑 똑같이 흘러갈 가능성은 분명 없을 겁니다. 똑같이 흘러가진 않을 겁니다. 과거의 차트는 참고의 대상이어야지 무조건 필수적인 영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만약에 과거에 20년도랑 21년도처럼 대상승장으로 이끌어 가려면 지금처럼 고점은 높아지지만 그에 맞는 매수세가 계속해서 붙으면서 크게 상승을 하려면 지금은 비트코인 현물 ETF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영상 초반에 다음 편은 ETF를 다뤄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ETF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신규 진입에 있어서 제가 보수적으로 보는 두 번째 이유는 아직까지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제가 아까 이 부분을 기억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알트코인 패턴입니다. 비트코인이 2월달에 하락이 나오기 전에 가스코인이 플러스 149% 반등하고 윗꼬리가 마이너스 33%를 달아주는 움직임이 나왔었습니다. 이 차트를 좀 더 정확히 보면 당시 가스코인의 상승은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마이너스 11% 하락이 나오는 구간에서 나왔던 상승분입니다. 아직 자발트의 상승 패턴은 나오지는 않았지만 과거 2023년도 1월달에서 2월달에 나왔던 것처럼 그 다이버런스가 고점에서 두 번이나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도 매수세가 붙어주지 못하면서 그 고점 자리를 계속해서 낮추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큰 하락이 아니더라도 그 매수세를 죽이는, 매수세를 소화시키는 움직임은 분명 나와줄 거다라고 차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저는 RSI 75 라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조정이 크게 나오지 않더라도 그 매수세를 시켜주면서 75 라인에서 계속해서 딛고 반등문을 이어간다면 추가적인 반등은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는 건 현재 자리에서도 지금의 매수세를 소화시키는 그 움직임은 분명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차트를 바라보고 있고 우리가 차트를 보는 이유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 차트를 보고 매매 결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과매수권의 차트를 이미 올려놓았기 때문에 모두가 과매수에서는 조정이 예견되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호재성 이슈를 끼지 않고서는 과거처럼 이런 매수세가 붙기는 어려울 겁니다. 지금에서는 ETF가 유력하겠죠. 따라서 본격적인 조정은 RSI 지수가 눌리는 움직임이 나왔을 때 지금의 이 75 라인권에서 버티지 못한다면 과거랑 동일하게 이 자리를 버티지 못한다면 2023년도 1월달이랑 2월달처럼 1차적인 조정 구간이 나와줄 거다라고 차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당시에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11% 하락분이 나와주었었습니다. 그리고 나와주는 비트코인 하락에서 과거처럼 자발트 코인의 상승을 보이게 되고 하루아침에 플러스 100%가 넘는 상승분 그리고 윗꼬리만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40%를 달아주는 그 하락분이 연출된다라고 하면은 과거에도 이 고점 자리를 넘기지 못했을 때는 그 다음번의 하락은 꽤 클 겁니다. 비트코인은 2022년도 11월 달에 큰 상승이 시작했던 자리에서
일본 캔들에서 상승 다이버스가 나오면서 큰 상승을 주도했었고 2023년도 8월 달에도 동일합니다. 일본 캔들에서 상승 다이버스가 나오면서 큰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상승이 나오는 매 고점에서는 일본 캔들에서 하락 다이버스가 나와 주었었습니다. 과거에도 나왔던 것처럼 2월달에 마이너스 22% 하락, 5월달에도 마이너스 20% 하락, 8월달에는 마이너스 20% 하락분이 나와 주었었습니다. 제가 이번 상승 사이클에서 일봉상 하락 다이버스를 신뢰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결국 그렇다는 건 지금 구간에서도 2월달이랑 3월달에 나왔던 지금의 이 자리처럼 저점을 한 번 더 낮추는 하락이 연출되면서 자발트가 윗꼬리를 만드는 상승분이 나와주고 올라오는 고점 자리에서 RSI 지수가 그 자리를 올려놓지 못했을 때는 과거의 2월달, 5월달, 8월달에 매 고점에서 마이너스 20%씩 하락분이 나와줬기 때문에 대략적인 그 고점에서 마이너스 20% 하락이 연출된다면 비트코인 ETF 찌라시로 올렸던 고점 자리 윗꼬리 30K와 겹칩니다. 제가 보는 상승이 끝나는 지점은 사실 30K보다는 상승이 시작했던 26.5K로 자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26.5K만 깨지 않는다면 다시 고점을 돌파하는 상승분이 나와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는 30K는 상승으로 갈 수 있는 상승 분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리를 제가 30K라고 보지 않는 이유는 과거 패턴에서도 21년도 7월 26일에 아마존 결제 시스템에 비트코인이 도입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이후 아마존 측에서 사실을 부인하면서 나왔던 그 윗꼬리, 이 윗꼬리를 전부 다 말아 올렸을 때 결국 그 다음 자리에서 이 자리를 이탈하는 캔들이 나왔지만 다시 돌파하고 이 자리를 지지받았을 때 비트코인은 큰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지금 자리에서도 저는 30K를 모두가 중요한 자리라고 보고 있지만 이 자리를 이탈하고 하락으로 연출됐다라고 해서 이제부터는 숏이다, 끝이다 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다만 상승이 시작했던 26.5K 라인을 하방으로 이탈하고 내려온다면 15.47K부터 올랐던 지금 전체 상승에 대한 그 상승에 대한 하락 비율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26.5K를 깨고 내린다면 필히 조심해야 되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숏을 보더라도 26.5K를 깨고 난 다음부터 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결국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결과적으로 지금 자리에서 고점을 높여주는 상승분은 나와줬지만 RSI가 버티지 못하고 그 고점을 넘기지 못해서 하락 다이버스가 일본 캔들에서 2번 연출되었습니다. 근데 과거 23년도 1월달부터 2월달의 차트랑 동일하게 현재 자리에서 다이버스가 걸리면서 단기적인 하락에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0% 정도의 조정 구간이 나와준다면 그리고 그 조정 구간에서 그 다른 알트코인들의 움직임을 봤을 때 윗꼬리를 길게 달아주는 움직임이 나와준다면 그 다음번에 나오는 상승에서는 우리가 이 자리를 의심해 봐야 될 겁니다. 제가 현재 자리에서 신규 진입은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기존부터 보유하신 분들은 좀 더 버텨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이런 마이너스 10에서 20% 정도의 하락분이 나와준다는 건 사실 올라온 이 상승분에 대해서 마이너스 10에서 20%는 크게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조금 빠지는 구간에서 결과적으로는 세력이라는 입장에서도 개인 투자자들한테 겁을 줘야 될 텐데 저는 비트코인을 마이너스 10에서 20%의 조정 구간을 주면서 그 짧은 조정 구간에서 알트코인을 마이너스 10에서 20, 20에서 30 더 큰 폭으로 알트코인에서 겁을 주면서 그 하락 구간을 만들 거라고 차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알트코인들이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락이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고점을 높인다면 제가 다시 종목을 진입하게 되는 순간은 지금 일본 캔들이 아직 마감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오늘 마감되는 캔들이 제가 멤버십 분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템포만 쉬겠다. 만약에 나오는 이 고점 자리를 오늘 새벽에 한 번 더 고점을 넘겨주면서 이 RSI를 무시시켰을 때 다이버전스가 아니라 계속 고점을 높였을 때는 다시 또 이 캔들을 기준으로 한 번 더 높이는 고점에서 여기서도 이 고점 자리를 한 번 더 넘겨주고 한 번 더 넘기는 고점에서 다이버전스를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구간에서 시간을 벌 수 있는 거고 이 구간에서 단기적인 알트코인 매매 진입이 가능한 겁니다. 오늘 내용들을 전부 다 이해를 하셨다면 아마 저는 계속해서 똑같은 브리핑을 한동안 드릴 것 같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알트코인을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을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차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댓글에는 저와 같이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트레이더의 관점 공유방이 공유될 예정입니다. 입장은 100% 무료로 진행됩니다. 보다 더 많은 관점을 참고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해당 방에 입장하셔서 관점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내일은 ETF 그리고 미 증시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시장을 전체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다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